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논란 속에 강력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대통령 만들기 공식 과정을 주도할 공화당 하원 의장이 만났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트럼프 후보를 만난 뒤 대단히 긍정적인 미팅 결과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후보와 자신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공화당 원칙에 동의하며 트럼프를 따뜻하고 진실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하원 의장을 만나기 전에 하원 의장이 가장 싫어했던 자신의 발언을 그냥 제안해본 것이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는 공화당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이라는 주장의 칼럼이 눈에 띕니다. 결국 연방 수사국의 이메일 스캔들 조사로 클린턴 후보가 후보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한 칼럼입니다. 유명한 예술가가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100명 여성의 누드 촬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교육부는 학생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곤봉을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가 3주일 연속 늘어났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반 정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만이 늘어나고 중간층이 줄어드는 현상이 오히려 심각하게 보입니다. 칸느 영화제에 우디 알렌이 부인 수니 알렌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자신에 관한 나쁜 글을 전한 헐리우드 리포터 기자는 나갔지만 자신은 자신에 관해서 비난하는 것 개의치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 공화당 유권자이신 여러분들, 또 공화당의 여러 가지 그 원리 원칙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공화당인 그런 분들께는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잠시 들어보실까요? We had a very good and encouraging, productive conversation on just how to do that. It was important that we discussed our differences that we have, but it was also important that we discussed the core principles that tie us all together. Principles like the Constitu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fact that we have an executive that is going way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Constitution, and how it's important to us that we restor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You know, it's the principle of self-government.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 그게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어떤 그 파워의 그 분리의 원칙이라든가 연방 뭐 대법관이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요. 낙태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See where that common ground is and how we can make sure that we are operating off these same core principles. And so, yes, this is our first meeting. I was very encouraged with this meeting, but this is a process. It takes a little time. You don't put it together in 45 minutes. So that is why we had, like I said, a very good start to a process on how we unify.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그 중요한 스타트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말하는데도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텔레비전으로 화면을 보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지켜볼 많은 텔레비전 그 시청자들에게 이거 진정한 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까지도 보입니다. 그 눈이라든가 제스처에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공통점도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미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것은 과정이다. 이제 45분 만나서 무엇이 그 다 되겠는가. 제일 처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기자의 질문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만나셨잖아요.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그 이기고 싶을 텐데 기자가 질문하는 과정에 그 정도 말이 나오자 yes 하면서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 당연히 이기고 싶죠 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전에 들어보신 그 말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제가 어떠한 그 의견 공화당의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화당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화당이 자연스럽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받아들이는 거. 지금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당 의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a cooperative meeting. It was mutually, I think, cooperative and positive, and that's the only way you can describe it. 네, 지금 이제 CNN의 데나 배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On the phone with Donald Trump, talking to him almost every day, sometimes multiple times a day. You talked a lot to your old friend Paul Ryan. You guys have known each other. 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도 또 도널드 트럼프와도 이제 최근에 통화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Well, I think it's an important role for the party. I mean, unifying the party should be no surprise to anyone that that's one of the jobs of being chairman of the Republican Party, and it's important to be unified. So, 네, 본인이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의 의장이라는 직책이 공화당을 하나로 묶는 것이잖아요. 묶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미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미팅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좀 전에 얘기를 한 것 가운데서 좀 들어보지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들려드리겠는데, 글쎄요. 들어보고 나서 이렇게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Of unifying the Republican Party, which just finished a primary about a week ago, perhaps one of the most divisive primaries in memory, takes some time. 지금의 예비선거가 가장 분열됐었던 그런 예비선거기 때문에 이런 예비선거를 뒤로 하면서 가을에 있을 본선거를 치르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테드 크루즈, 존 케이시, 그 외에도 이제 누구죠? 마이클 루비오 이름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서로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화당이 함께 뭉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원칙 같은 것이 얼마나 서로 갖고 있고 원칙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갭을 어떻게 좀 줄이느냐 하는 것인데 서로를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좋은 얘기도 들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2012년도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밋 롬니가 선택을 해서 그 당시에 자신과 밋 롬니도 대통령, 부통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가 그런 공화당의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 하는. We believe in limited government. We believe in the Constitution. We believe in the proper role of the differences in the separation of powers. We believe in things like life. I know not everyone is pro-choice. 지금 계속 폴 라이언이 오늘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와 45분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 가운데서 강조하는 부분이 권력 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의회의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도널드 트럼프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도 암시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도 이제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졌는데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45분 미팅 아주 좋았고 도널드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됐으며 그리고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더 만나고 더 차이의 갭을 줄여가야지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 폴 라이언이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폴 라이언이 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했잖아요. 지금 하원 의장이 되기 전에 예산 문제에 굉장히 꼼꼼한 정치인인데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 문제 이게 이제 예산이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줄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늘려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버니 샌더스의 주장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그 의견 같은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서로 지금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제부터 계속 듣고 계시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불과 5개월 전에 무슬림의 입국을 우리가 뭔가 그 방안을 찾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해질 때까지 완전히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막아야지 된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런던에서 최초로 그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자 그 사람은 예외를 둬야지 했고 그 사람은 난 그런 예외 필요 없다. 나 혼자만의 문제냐. 세계 사람들 나와 같은 백그라운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문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불과 이제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퍼뜨린 겁니다. 내가 언제 그게 그 입국 금지 그게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죠. 하나의 제안이었을 뿐인데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굉장히 싫어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말을 하는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나기 전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하는 거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 이슬람교 신자들의 입국을 모두 그 금지시켜야지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도대체 그것은 미국의 캐릭터도 아니고 우리 당 공화당의 캐릭터도 아니고 미국 헌법에도 위배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강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트럼프를 만나보고 나서 그 사람 웜하고 제뉴인하고 진정성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이더라. 막상 만나봤더니 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 보면은 공화당은 이제 확실하게 별 잡음 없이 무슨 새로운 제3자를 내세운다던가 그런 것 전혀 없이 도널드 트럼프를 당 지도부에서도 확실하게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그 점이 찍어졌습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 비난이 나온다던가 하는 것을 오히려 그 공화당 측에서 상당히 좀 그 감싸 안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과 지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도 한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만큼이나 불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호감도가 아니라 불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헌법에서 얘기한 그 파워의 분리, 권력 분리에 따라서 또 새로운 그 당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데 폴 라이언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공화당에 관심이 없었고 등록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 공화당 쪽으로 불러들여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로를 분명히 인정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공화당 정책에 반대했었던, 싫어했었던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일부분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역할을 그 상당히 존중을 하면서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조차도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이게 당의 그 발판을 넓혀야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번에 그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까지 느껴지는 그런 그 폴 라이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문제는 공화당이 아니라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큰일 났다니까 후보에서 지금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하는 컬럼도 전해드리겠고 참 선거하면은 그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좀 그 들여다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 선거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나의 뜻을 펴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기도를 높여보려고 하고 왜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말한다면서 여성 누드 사진을 찍어야지 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이 화가가 아니라 이 그 아티스트가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지금 누드 그 사진 찍힐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이게 소심한 겁니까? 줏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는 겁니까? 여성 누드로 말씀드리면서 누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야 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고요. 우리 손만 보더라도 뭐 제 손이 잘생긴 손이든 잘생기지 않은 손이든 그 손 자체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손으로 우리가 밥도 먹고 자료도 정리하고 흙도 파고 그리고 뭐 아이 콧물도 닦아주고요. 무거운 것도 들고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손이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손 하나만 보는데도 그런데 그 여성의 아무것도 어떠한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인 누드가 왜 안 아름답겠어요? 다만 그 누드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예비선거 후보 거의 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데 선거에 뛰어들고 나서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그 당 전당대회의 의장이기도 하고 하원 의장인 공화당에서는 서열 1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가장 서열로 따질 때 포지션이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통령은 있지만 같은 당이니까 파트너고 또 상원 의장도 부통령이 겸임을 하니까 다 그 같은 여당의 파트너지만 서열 2위가 야당의 그 하원 의장이잖아요. 다수당의 그 최고 자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폴 라이언이기 때문에 공화당 최고 그 정치인으로부터 뭐 다른 거 빼고요. 그 개인적인 인간성을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very warm하고 그리고 이제 genuine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genuine person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좀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성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물론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도요. with a good personality. 아주 그 좋은 personality를 가진 따뜻하고 뭔가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하원 의장부터 만나고 의장이 만났는데 의장의 분위기가 이 정도면은 물론 그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꼭 그 자신의 그 보스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공화당 당 자체의 그 지금 그 한 후보 옆으로 모이자는 통합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본인의 원래 그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맞이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사람이 그 뭐 세일즈맨이기도 하잖아요. 뭐든지 다 파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가서 잘하겠어요. 이제 공화당은 지금 그 하원 의장을 만나고 하원 의원들과 만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는데 트럼프는 그 이로써 완전하게 이제 자리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뭐 잡지가 많고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보수 잡지 가운데서 좀 그 권위가 있다고 할까요? 하는 아메리칸 그 스펙테이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잡지인데요. 이 월간 잡지의 발행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그 컬럼도 많이 쓰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르피게로라든가 프랑스에 아니면 뭐 영국 신문에도 굉장히 그 많은 그 컬럼을 씁니다. 보수 잡지의 발행이니까 당연히 대단한 보수죠. 이 사람이 오늘 그 쓴 칼럼이 공화당 말고 공화당 잊어버리고 문제는 힐러리라니까
힐러리가 아주 큰 문제에 처했다니까 이런 제목으로 그 칼럼을 썼습니다. 다른 것 아시는 것은 다 빼고요. 뭐 대략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이제 폴 라이언과 도널드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 쓰여진 것이고요. 어제 밤에 발표가 된 것인데 그런데 앞으로도 폴 라이언과 만나고 나서도 몇 주일 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어떠한 그 안착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그 정도로 처리가 될 텐데 힐러리 클린턴이 문제라는 게 어제 오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방 수사국장이 제임스 코메이 그 수사국장이 지금까지 뭐 안전을 위한 뭐 조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investigation이다. 우리는 뭐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빨리 하라고도 하고 잘하라고도 하는데 굉장한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해라 하는 압박을 받는데 이런 압박을 받을 때면 받을 때일수록 우리는 일을 잘 해낸 well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그 스케줄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선거 스케줄에는 구애받지 않아서 너무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뭐 늦추지도 않을 것이며 연방 수사국의 수사 자체는 그 고유 업무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참고인 조사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참고인 조사인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계속 해왔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 말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정말 조사다, 수사다, investigation이다, FBI, 연방수사국의 investig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아주 뭐 따뜻한 그런 그 코멘트가 되지는 않을 테고요. 9월 달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 1, 2주일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공동 부의장인 그 아주 그 파워풀한 그런 여성이요. 빌 클린턴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뒤로 물러나고 그 우마 에버딘 그 공동 부의장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마 에버딘까지도 조사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 아메리칸 그 스펙테이터의 발행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머트 그 타일라이트 주니어인데 이 사람은 FBI 조사가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을 도중 하차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 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 이름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빌 클린턴도 예외가 되지 않고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메일에서 이제 그 선거에서 포커스가 되는 부분은 국무장관이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고 집에다가 개인 그 서버를 두고 자신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거기서 뭐 6만 몇천 개의 이메일이 오고 갔는데 그 가운데서 뭐 한 상당 부분은 뭔가 그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뭐 이런데 뭐 힐러리 클린턴은 나중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과연 중요한 것이었는가 국무장관으로서의 뭐 이러한 것들이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빌 클린턴 재단 자신도 나중에 나와서 다시 하게 될 그런 재단에 돈 많이 기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도 그 이메일이 사용됐는가 그게 이제 뭐 많은 독재 국가에서도 돈을 뭐 수백억 달러씩 받고 했으니까요. 클린턴 재단으로. 그래서 빌 클린턴도 안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바쁜 스케줄에 더욱 바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아메리칸 스펙테이터의 발행인의 얘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결국은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제 좀 활발해졌냐면 힐러리 클린턴의 IT 전문가요. 그 브라이언 파글리아노라는 파글리아노라는 이런 그 IT 전문가가 결국은 면책 특권을 받고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FBI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협조를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잘하고 있답니다. 많은 정보를 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실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은 조사받는 그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케네스 스타의 조사도 있었고 등등. 케네스 스타가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사람이 독립 그 검사로서 조사하고 할 때 면책 특권을 받고 조사에 협조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웹 허벌 같은 사람. 근데 웹 허벌 같은 사람도 조사에 협조했지만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당시에 IT 전문가 그 책임자였었던 이 사람은 연방수사국의 조사에서 과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뭐 어정쩡하게 협조하다가 감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하고 나는 자유의 몸이 돼야지 해서 연방수사국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루마니아의 해커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메리칸 온라인, 야후, 플리커 또 그 페이스북 같은 것을 많이 해킹을 했고, 미국의 전현직 정치인들을 많이 그 웹사이트를 해킹을 하고 이메일을 해킹해서 조지 W. 부시 시스터의 사진도 쫙 하니 공개를 하고 하다가 이제 몇 년 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2014년에 감옥에 갔거든요. 7년형을 언고받고, 이 루마니아의 해커가 지금 FBI의 조사를 또 받고 있는 겁니다. FBI의 힐러리 클린턴 그 이메일을 자신이 많이 해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쭉 지금 또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FBI에.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 해커가 힐러리 클린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활짝 핀 난꽃과 오키드와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조사받고 나서 전당대회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의 얘기고,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전당대회에 가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돼도 참 문제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에 빌 클린턴의 여러 가지 지금 공화당 측에서 이제 막 내놓겠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빌 클린턴 당시에 섹스 테이프 같은 거, 폰 섹스 테이프 같은 것은 미국에서 일부만 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방국이라고 할지라도요,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묘한 국가 관계잖아요. 러시아는 적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정보국에서 갖고 있는 빌 클린턴에 대한 여러 가지,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여러 가지가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골치 아픈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컬럼이었습니다. 근데 이 컬럼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고 전혀 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맞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순풍에 돛단 듯이라고 한다면 힐러리 클린턴은 게다대고 지금 떡하니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버니 샌더스가 버티고 있죠. 굉장히 묵직한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스펜서 튜닉이라는 주이시예요. 주이시 예술가가 100명의 여성 누드 사진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 기간에 전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런 센터 앞에서 찍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요즘에 너무너무 경찰에 퍼밋 받기도 힘들고 시위대들이 퍼밋을 너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에 폴 라이언과 도널드 트럼프가 만난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 예술가가 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2004년도에도 그 당시에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274명의 자원봉사들, 그때는 다 남자들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누드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 사진 찍는 것 자체는 개인 집에서 찍는다면서 인터넷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누드 모델이 될 여성들을 지금 다 뽑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했었을 때는 날씨도 추웠어요. 57도에 참 옷 벗고 사진 찍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어떤 예술적인 영혼이 있거나 좀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 어떤 뮤지엄에서 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는 이유가요, 진보 여성의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면서 자연의 개념을 거기에 도입해서, 왜냐면 거울도 갖다 놓은데요. 거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자가 자연을 반영하고 땅과 하늘을 반영을 하고, 거울은 바로 우리를 반영한다. 우리 주변 지금 미국의 정치 여러 가지 상황, 미래를 반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누드를 찍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2007년도 시카고 8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게 이제 1968년도 민주당 전
전당대회잖아요. 시카고에서 열렸던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여성을 통해서 하는데 여자가 또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미래 정치에 이 나라의 세계에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옷을 다 벗은 여성의 그 누드 사진을 통해서 나는 나타내고 싶겠다. 뭐 이러면서 나타내고 싶다. 이게 웨이크업 콜이다. 나는 시위하는 대신 행동하는 것이다. 뭐 정치 참여에 그리고 뭐 차별 얘기도 하는데 뭐 잘 안 와닿아요. 뭐 그것은 잘 안 와닿는데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의견이 됐던 예술적인 혼을 됐던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여성의 누드라는 것은 민감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의 그 지식과 지혜를 정치에 반영한다면서 100명의 옷 벗은 여자의 사진을 찍는 것은 뭐 저는 뭐 그다지 썩 달콤하게 들리진 않아요. 잠시 뒤에 다른 이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햄프셔의 학교에서는 한 교육구에서 지금 학생들을 학교에 말하자면 무슨 나무 막대기라고 해야 돼요. 철봉은 아니겠죠. 아무튼 뭔가 자신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제가 곤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왜 그러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최근에 법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 법 내용이 성전환자와 동성애자의 어떠한 권리나 이런 것을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그 보호에서 제외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말의 공격도 되고 신체적인 학대, 특히 이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는데 말의 공격이 아니라 신체적인 물리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교육부가 이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학기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 센터, 비영리 기구 단체라든가 인권단체, 미국 인권연맹 같은 곳에서 지금 열심히 도와줘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사회가 분열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매니 법과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일일이 뭐든지 다 간섭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성전환자나 동성애자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의해서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다던가 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는가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자꾸만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법으로 연방법 또 주법 카운티 시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방어가 생기게 됩니다. 방어가 생기면 또 방어가 되고요. 또 방어가 되고 이래서 이게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말로 싸우다가 손가락으로 싸우다가 팔뚝으로 밀치다가 그다음에 집에 있는 이 빗자루 좀 가지고 와서 하다 안 되겠어. 총칼, 핵폭탄 다 해놓고는 이제는 아니야. 핵폭탄으로 우리가 써보기까지 하니까 안 되겠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어야지 돼. 하고 우리도 희생이 돼 보니까 안 되겠어 하고 오바마와 아베 신조가 히로시마 평화공원까지 각오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가 어떠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인구가 적을 때는 개인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뭔가가 조금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히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좀 넘어가지고 하는 것이 또 동양에서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은 어떠한 부분은 자로 재듯이 확 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너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지키는 거야. 많은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다 손치더라도 너 하나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투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란다. 아이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미국은 그게 굉장히 또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더하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이 사회적인 이슈에서 민주당이 너무 진보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하면서 반감을 많이 갖게 됐고 티파리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하면서 이제 일일이 사회적인 이슈에 많은 그 정치적인 입김도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민주당에서도 진보가 너무 진보해야 하는 공화당의 소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싸워가면서 때로는 뭐 얼굴 붉혀가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미국이죠. 근데 요즘 조율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느냐,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그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이만큼이나 복잡한 거예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늘어나서 2만 건이 늘어나서 29만 4천 건이었다. 이거 참 힘들다. 또 같이 보도된 중간층이 완전히 옷 줄어들듯이 슈링크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해석에 또 차이가 있어요. 29만 4천 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3주 연속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오랜 동안 62주일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가 30만 명 아래를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30만 명 아래를 오랜 동안 유지하면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 내지는 시각이랍니다.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6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가 30만 명 미만이었던 것은 1973년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아직도 좋은 뉴스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미국 대도시 가운데 큰 대도시요, 메트로폴리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229군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다 포함해서요, 229군데 대도시를 쭉 조사를 해봤답니다. 229개 대도시 가운데 203개니까 거의잖아요. 거의 조사를 해봤더니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172군데의 미국 대도시에서는 상위층 수입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60군데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도 늘어났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많이 벌고 돈 못 버는 사람은 계속 점점 더 못 버는 거예요. 지난 14년, 15년 사이에. 그리고 229군데 가운데서 108군데의 대도시는 고소득자 늘어나는 것과 저소득자 늘어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108군데 지역은 그야말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확실하게 중간층만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또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또 가족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자면 미국의 51%가 중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층 수입을 가족이 3명일 때 엄마, 아빠, 아이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중간층 수입을 연 42,000달러에서 125,000달러로 보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 51%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수입 한번 비교해 보세요. 캘리포니아주의 3사람일 때의 중간층 수입은 42,000달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0%가 고소득층이랍니다. 3명 가족에 1년에 12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 그리고 역시 같은 가족 수에서 1년에 42,000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미시시피주의 어떤 잭슨 카운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그곳이다 하면은 인구가 아니라 가족 3명에 한 34,600달러만 들어도 그래도 중간층 정도는 되는데, 어쨌든 이런 중간층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나와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세상에는 그냥 우리 또 보통 많은 사람들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디 알렌이 한국 사람들도 관심 많은 그 칸네 영화제에 가서 지금 그 카페 소사이어티라는 자신의 영화가 이제 개막전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그 유명한 연예 잡지 기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디 알렌의 아들이 그 잡지에 이제 게스트 컬럼으로 우리 아버지를 빌 커스비에 비유한다 뭐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수니 프레빈도 지금 같이 동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디 알렌은 나는 나에 관한 글을 읽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 말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